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인생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도 두근거림이 하나도 없고 하루가 끝도 없이 질질 늘어지기만 하고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가슴 시린 웃음이 안 나오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오셨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도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엄청 많이 계십니다. 걸음걸이는 20년 전처럼 가볍고 눈빛은 청년처럼 맑고 웃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터지는 분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걸까요? 돈 때문도 절대 아니고 젊음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깊이 관찰하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활짝 다시 열리는 분들은 모두 어떤 7가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7가지가 거창한 비법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누구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마음 한쪽으로 내 나이에 뭘 또 바꿔?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하고 계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70에도, 80에도, 심지어 90에도 시작만 하면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조용히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선택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사는 맛을 완전히 잃었다고 절규하던 한 분이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되찾았는지 그 비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지금도 재미있는데? 하시는 분은 1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늙으면 사는 게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재미는 역할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찾아요.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진짜 이유는 완전히 따로 있다고 칼같이 말합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던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오던 그 수십 년의 역할이 은퇴와 자식 독립, 배우자의 부재와 함께 하나둘씩 완전히 증발해버리면 사람은 마음 한쪽에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구멍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 구멍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71세 이선희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첫 몇 달 동안 선희 씨는 오히려 씩씩한 척 지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도 잘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은 척했죠.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강하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선희 씨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은 순간 갑자기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지 않았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난 뒤 집이 조용한 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갔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루가 지옥처럼 길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하얗게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독서 도우미 모집. 아무렇지 않은 안내문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민폐지.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수십 가지의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도 그 안내문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만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한 번만 해보자.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선희 씨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다시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책상 앞에 앉은 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줘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차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선희 씨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선희 씨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살아났다는, 다시 숨쉬게 되었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증명된 변화입니다. 미국 듀크대 노년심리연구팀은 65세 이상 450명을 6개월간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씩을 맡겼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길 안내, 실버 프로그램 보조, 반려식물 돌보기, 말벗 전화 봉사, 돈도 필요 없고 젊은 체력도 필요 없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역할들입니다. 반대로 다른 그룹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연구팀조차 2번이나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정도로 극명한 충격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38% 감소, 하루 활력 42% 증가, 삶의 만족도 28% 상승, 외로움 지수 31% 감소.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있으면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다시 살 맛이 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할 재획득 효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큰 결심도 아닌 아주 작은 나의 자리 하나가 사람 마음을 송두리째 다시 깨우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의미란 거창한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하는 작은 역할 하나입니다. 그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할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는 사람, 걷기 모임에서 코스를 정해주는 사람, 복지관 간식 담당, 손주 숙제 봐주는 사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 이 아주 작은 역할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기다림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소속감을 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와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희 씨처럼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는 맛을 완전히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약해져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감정도 사막처럼 말라가고 삶의 색깔이 서서히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73세 박종만 씨가 딱 그랬습니다. 종만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일이 곧 인생이었다 할 정도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점심도 대충 때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에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늦잠도 자보고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앞에 두고 멍하니 밥을 뜨다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지? 종만 씨는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어졌고 잠도 얕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동네에서 작은 걷기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나가봐. 가서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종만 씨는 처음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해. 괜히 민폐만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볼까? 다음 날 그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운동화. 은퇴 이후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종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그렇게 생각하고 걸었는데 10분이 금방 지나고 어느새 20분,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종만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종만 씨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종만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고 말끝에 힘이 생기고 아내가 먼저 울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진짜 사람 같다니까. 아침에 웃는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종만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노년 신체활동 연구팀은 60세 이상 1,600명을 무려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으로 명확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걷는 사람들은 우울 위험이 47% 감소, 인지 저하 속도 42% 느려짐, 하루 활력 점수 35% 상승. 가장 놀라운 건 기분이 좋아지면 걷는다가 아니라 걷기 시작하면 기분이 먼저 올라간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분 스위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이 연결된 회로인데, 이 회로는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신체 움직임에 먼저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면 뇌가 뒤늦게 지금 활발한 상황인가? 하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바로 마음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5분만 움직여도 혈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뇌가 마치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자극되고, 이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불안, 우울 회로를 강제로 꺼버리고, 근육이 따뜻해지면 뇌는 위험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뚝 떨어지고 엔도르핀이 확 올라가면서 기분의 방향이 밑바닥, 중립, 올라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한 지 딱 7분에서 10분만 지나면 기분이 이유 없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걸 움직임 유도 정서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켜는 스위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걸을 필요 없습니다.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걸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10분만 걸어도 뇌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기분, 생각, 의욕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말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쪽을 향해 열린다.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행동 하나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집안에서 왕복 몇 번 걷기,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기, 아침에 창문 열고 스트레칭 1분.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박종만 씨처럼요. 세 번째,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어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일들을 해오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만을 위한 새로운 경험은 거의 하지 못하고 삽니다.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마지막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 결과 나이 들어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이상한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나 뭐 하고 살아야 하지? 72세 김말순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해 집을 나가면서 말순 씨의 하루는 갑자기 텅 빈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이제 쉬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쉬어보니 내가 아니라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TV만 켜놓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영부영 하루를 쓰레기처럼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본 게 뭐가 있지?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말순 씨는 처음에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를 몇인데? 지금 와서 뭘 새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적기 시작하니 손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꽂이 한번 해보기, 나만을 위한 옷 하나 사보기,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셔보기, 내가 좋아했던 노래 다시 부르기, 10년 넘게 안 간 바다 구경 가기, 손편지 한번 써보기, 새로운 음식 맛보기, 피아노 건반 한번 눌러보기, 사진관에서 내 얼굴 찍어보기, 그리고 나를 위하는 하루 보내보기. 적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순간 말순 씨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첫 번째 목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기,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참 동안 바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았던 거였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쓰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 행동을 극도로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 UCLA 노년 심리 실험에서 65세 이상 32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관찰했습니다. A그룹, 평소 하던 일 그대로. B그룹, 평생 안 해본 것 10가지를 적고 그중 3가지만 실행. 단 3달 뒤 두 그룹의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 33% 상승, 우울지수 41% 감소, 자존감 37% 증가, 미래 기대감은 무려 50% 상승.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서 젊음 회로를 활성화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잃을 때 늙는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 영혼을 다시 젊게 한다. 그가 말한 새로움은 멀리 있는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은 시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보세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10가지.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것. 누군가가 좋다고 했는데 나는 안 해본 것. 무서워서, 창피해서,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 모조리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김말순 씨처럼요. 4번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죽습니다. 72세 최근수 씨가 그랬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난 뒤 근수 씨는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가봤자 누가 반가워하겠어. 괜히 나가서 민폐만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근수 씨는 말 그대로 집에 갇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TV와 나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수 씨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얼굴이 자신의 얼굴 같지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근수 씨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지나가다가 장기판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기 두는 모습. 근수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근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앉아보다 오자. 장기판 앞에 앉은 첫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중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장기 두세요? 근수 씨는 오랜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조금은요. 그 작은 대답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옆자리에 앉아 같이 판을 보다가 중간중간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수는 어떨까요? 아, 그건 위험한데요. 오랜만에 들리는 자기 웃음소리. 근수 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나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근수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2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관계, 행복, 건강을 추적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독은 흡연, 비만보다 더 강력한 사망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 55% 감소, 치매 위험 40% 감소, 수면의 질 45% 향상, 삶의 만족도 31% 증가, 심지어 하루에 10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심박 안정 효과가 생긴다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뇌에는 사회성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면 즉시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정서 안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즉,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동으로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산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준다. 그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관심 하나가 우리 마음의 체온을 다시 데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사람을 사귀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사람이 있는 환경에 잠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뇌는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얼음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10분 장기 모임에 조용히 앉아보기, 동네 복지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걷기 모임에 얼굴 한 번 내밀기, 교회나 절에서 강의 하루만 들어보기, 카페에서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들으며 잠깐 앉아있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 읽으며 15분 머물기,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 체조교실 구경만 해보기,
시장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눈인사만 나눠보기. 공원 벤치에 앉아 산책하는 사람들 바라보기. 아침에 아파트 앞 놀이터나 정자에 5분만 앉아 햇빛 쬐기. 이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근수 씨처럼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5번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거리두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해준 사람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곁에 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기가 미안해서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 혼자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서 상처 주는 사람을 오랫동안 품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절대 아니라 질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나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만 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유난히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에게서 수명을 다한 겁니다. 70세 김영복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영복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지. 도움 주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매번 사람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영복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약해지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빗장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영복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건강 강좌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복 씨는 가슴이 울컥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왜 평생 나한테 예의를 못 지킨 거지?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복 씨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고 약속도 한 번쯤은 미뤘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잔잔한 배려, 아들딸의 따뜻한 안부, 옆집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인사, 걷기 모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의 다정한 눈빛.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과 거리를 두니까 내 인생 전체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꾸 기가 빨리는 사람에게서 서서히 거리두기,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웃는 척 하지 않기,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에 의무감 느끼지 않기, 좋은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 쓰기,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찾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60대 이후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이 편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피하는 행동이 삶의 만족도를 32%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둘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불편한 관계에 소모할 시간이 단 1분도 없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자리는 줄이고 마음이 편한 자리,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볍게, 따뜻하게 내 편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6번째, 나에게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습니까?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버지,
이건 왜 이래 했어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도 못 참아?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지. 평생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주고,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모르겠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합니까? 70대 윤정임 씨가 그랬습니다. 자식 둘 키워내고 20년 넘게 남편 병간호하고 그 사이 온갖 허드렛일하며 집안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도 정임 씨는 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다들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마음 수업에서 강사가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오셨나요? 그 한 문장이 정임 씨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맞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구나. 남편 간호하던 그 밤들, 홀로 눈물 삼키며 살았던 그 시절,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새벽까지 버텼던 날들, 몸 아프면서도 식구들 챙겼던 그 손길들. 그건 못난 삶이 절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잘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임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주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임아, 너 참 잘 살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남은 인생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고, 잠이 깊어졌고, 식욕이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통증을 줄이고 감정의 회복력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41% 높고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이 훨씬 강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남들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에게만 잔인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누가 봐도 정말 잘 살아낸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안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나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나 정말 잘했다.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7번째, 웃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안 웃으니까 점점 웃을 일이 사라지는 느낌. 나이 들수록 표정이 굳고 미소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감정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그냥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웃음은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70세 이도하 씨가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동네 이야기도 점점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하 씨 스스로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얼굴이 자꾸 굳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서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입꼬리가 축 처져 있고 피곤한 표정,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도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하 씨는 TV에서 우연히 웃음 치료 강의를 보았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도하 씨는 바로 다음 날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1cm만 올려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1cm 올린 그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은 살아있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하 씨는 하루에 3번만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5초, 점심 먹고 나서 5초, 잠들기 전에 5초, 단 15초. 그런데 변화는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휴, 오늘 표정 좋으시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하 씨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탁 하고 켜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알바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표정이 정말 예뻐요. 그날 밤 도하 씨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 내가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표정 피드백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8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3번 입꼬리를 10초만 올리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충격적으로 갈렸습니다. 억지로 웃은 그룹은 우울감이 33%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27% 감소, 기분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22% 증가, 사회적 자신감 40% 상승.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웃는 표정은 뇌를 속인다. 뇌는 입꼬리가 올라갔다, 즉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웃음은 기분의 결과가 아니라 기분을 만드는 버튼인 겁니다. 웃음은 관계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편하게 다가오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고 더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웃음은 말보다 빠르고 선물보다 따뜻하고 나이보다 더 많은 걸 바꿉니다. 70대 이후 인간관계가 새로 열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미소 한 번 지을 용기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영혼의 반짝임이다. 여러분, 억지로 큰 웃음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 1cm면 충분합니다. 거울 보며 5초, 걸으면서 5초, 잠들기 전 5초,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때 3초, 카페에서 주문 기다리며 3초, 장 보다가 물건 고르면서 2초. 이 작은 웃음 습관이 여러분 삶의 색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하 씨처럼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웃으니까 내 마음도 같이 웃어주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지나온 길 곳곳에 상처도 있고 견뎌낸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던 날들,
몸이 아파도 식구들 챙겼던 시간들, 속상해도 아무 말 못하고 스스로 삼켜냈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티며 살아온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머물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마음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를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처럼 건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미소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사는 재미가 있다면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